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모두의 호감을 얻는 6가지 행동.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첫인상에는 많은 다양한 느낌이 있겠지만 호감, 비호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여러분의 첫인상을 구분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 첫인상이 어떨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내 첫인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도 첫 만남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느낀 자신의 느낌을 근거로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언어, 어떤 표정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지 평소에 배우고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모두의 호감을 얻는 6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행동,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에게 그 누구도 호감을 느끼지는 못할 테니까요. 즉, 우리는 상대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날 편하게 대해주는 혹은 내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땐 어떤가요? 나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즐겁게 느끼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편하게 즐기게 되잖아요. 이에 대해 정신건강 컨설턴트인 아디나 마할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누구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차갑고 냉정한 태도보다는 우리의 따뜻한 태도가 상대를 편하게 만들고 상대의 의견에 시종일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수용적인 태도가 상대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가진 경계심이나 거리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경계심과 거리감을 인식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끼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편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고 싶다면 질문을 활용하세요. 가볍지만 너무 개인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카페는 어떤 커피가 맛있어요? 주변에 괜찮은 가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같은 상대가 좋아하는 취향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관심과 흥미를 담아서 말이죠. 두 번째 행동, 작고 사소한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그럼 상대가 우리를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나에 대한 작고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소소한 이야기라도 그것을 기억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은 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 동료가 주말에 아들이 속한 축구팀의 경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월요일 아침에 그 동료와 만났을 때 주말에 있었던 경기와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그 동료는 우리의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하게 되겠죠.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난 대화에서 나에게 언급했던 내용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파고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까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겠죠. 딱 나에게 언급한 만큼만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는 지난 대화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상대가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은 꼭 기억했다가 다음 만남에서 슬쩍 언급해 보세요.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할 겁니다. 세 번째 행동. 적극적 경청을 활용하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푹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 사실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상대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방은 진짜 경청하고 있나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며 다른 생각을 한다면 상대는 귀신같이 그 순간을 알아채고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수 없겠죠.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단순하고 형식적인 리액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연스러운 질문과 감정 표현을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당신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했던 대화에서 받은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은 열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열린 질문은 왜와 어떻게가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단답형 질문과는 달리 왜와 어떻게를 묻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열린 질문의 간단한 예를 들면 한량님은 언제 팟캐스트를 시작하셨나요? 하는 질문보다 한량님은 어떻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하는 질문에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신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기회를 상대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의 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네 번째 행동. 아낌없이 칭찬하라. 여러분은 칭찬에 인색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낌없는 칭찬을 남발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칭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가벼운 칭찬입니다. 블라우스 예쁘다. 머리 했어? 예쁘네. 잘 어울린다. 같은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칭찬들이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인간적인 특성에 대한 칭찬이죠. 이런 종류의 칭찬은 단번에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는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칭찬입니다. 특히 칭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네가 내 옆에 있어 정말 다행이다. 난 너무 덜렁거리는데 넌 신중해서 많은 도움을 주잖아. 항상 고마워.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고 하는 칭찬들 말이죠. 정신과 의사인 크리스틴 스미스는 칭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상대의 인간적인 특성을 칭찬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과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당신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태도를 기억하고 그 방식대로 당신을 대하게 된다. 칭찬의 힘은 바로 이 강화의 효과에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막상 입 밖으로 꺼내기가 오글거리고 어려우시다고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칭찬하려는 상대방이 신중한가요? 아니면 배려심이 깊은가요? 성실할 수도 있고 매사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말투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나에게 유익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무엇이든 여러분이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상대에게는 그 칭찬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5번째 행동.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가 진행될 때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관심 없고 재미없는 주제로 대화가 흘러갈 때는 얼른 끝나고 집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관심을 갖는 주제를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공통점 찾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즐거운 대화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의 공통점, 그리고 공감대를 찾기가 여러분은 쉬우신가요? 특히 상대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이와 관련해 정신건강 컨설턴트 에디나 마할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누구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제든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감정, 즉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극장이나 극한직업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다큐에 나오는 그들의 직업을 경험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TV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희노애락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과 만나야 한다면 정서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사람의 직업적 경험은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라 서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의 정서적 경험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감정적 혹은 정서적 경험들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들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보세요. 같은 정서로 이루어진 공감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행동. 겸손하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하는 인간관계 전략을 선택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전략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제니퍼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간적인 특성이다. 왜냐하면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말은 겸손한 사람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협동이 필요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방어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며 오히려 협동이 필요할 때 꺼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타인의 어려움에 스스럼 없이 도와주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모든 부분에 잘나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에게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잘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베스트 프렌드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기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그만큼의 노력을 수반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소소한 꿈, 그 꿈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감을 얻는 기본적인 노력이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행동인 것이죠. 새해에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행동에 여러분만이 가진 매력 포인트 하나를 얹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보면 어떨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20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